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노비 따위가 감히 어전에서 입을 놀려?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노비 소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어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미다며 훈장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동래 땅에 아주 작은 관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벼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관아 마당 한켠 허름한 행랑채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실. 나이는 12살. 신부는 관노비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 귀화인이었고 어머니는 관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고 죽을 때까지 노비의 운명이었습니다. 영실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뗄나무를 패고 그 틈이 나면 영실은 언제나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관아 창고 뒤편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망가진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서진 수레바퀴, 녹슨 쇠붙이, 깨진 항아리,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실에게 그것들은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실이 헛간에서 낡은 물레방아, 부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영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관아의 노관리인 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수염이 허옇게 샌 노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구경. 내 눈에는 이 쓰레기들이 구경거리로 보이느냐? 오서방은 영실이 손에 들고 있던 쇠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느냐? 예. 물레방아 톱니바퀴 조각이옵니다. 이가 3개 빠져 있어서 맞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새로 깎아 끼우면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서방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노비 주제에 그런 것을 얻지 않으냐? 영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서방은 한참 영실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쓸모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하는 것이지. 영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혼이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네 관아에는 여러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비들은 영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혼자 하는 거야?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밥상 차리면 어떡해? 뭘 안다고 아무 물건이나 손대는 거야?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질 거야? 관아의 아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노비가 공구를 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놈아, 내 분수를 알아라. 노비는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망가진 것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왜 망가졌는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4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관아의 물시계가 고장났습니다. 물시계는 나라에서 내려보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물이 일정하게 흘러 시각을 알려주는 기계였지요. 담당 아전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장인을 불러와야 하는데 한양에서 내려오려면 보름은 걸릴 것이고, 그때 영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아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진 노비 새끼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영실은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전이 잠든 틈을 타서 영실은 몰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 들고 물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는 금방 보였습니다. 물을 조절하는 작은 밸브 하나가 찌그러져서 물이 불규칙하게 흘렀던 것입니다. 영실은 손에 쥔 작은 쇠망치로 조심조심 밸브를 두드렸습니다. 오른쪽을 살짝, 왼쪽을 살짝.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물이 일정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멀쩡히 돌아가는 물시계를 발견한 아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영실의 나이 1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관리 한 명이 동네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참봉. 나라의 공조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박참봉은 관할을 둘러보다가 창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실이 부서진 쟁기날을 혼자서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수행원이 대답했습니다. 관노비이옵니다. 이름은 영실이라 하는데 손재주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박참봉은 한참 영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실의 손이 움직이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참봉이 영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 관아의 물시계를 고쳤느냐? 영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죄송하다니. 잘했다. 박참봉은 영실의 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거칠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한양에 가고 싶으냐? 그 한마디가 영실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양이라니. 한양은 이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동네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영실에게는 꿈에서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노비다. 한양에 간다 한들 노비는 노비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더 크게 무시당할 뿐이다. 이튿날 아침 오서방이 영실을 불렀습니다. 박참봉에게 들었다. 한양공조에서 너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더구나. 예. 가겠느냐? 영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엇이?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글도 잘 모르고 산수도 겨우 압니다. 한양에는 기술을 제대로 배운 장인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노비가 가봐야 민폐만 끼칠 것 같습니다. 오 서방이 낮게 웃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이 관아에서 고치지 못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것은 기술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니라. 타고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야.
너는 그것을 타고났다. 그래도 영실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 노비 하나가 다가와 귀옛말을 했습니다. 야, 너 지금 망설이는 거야? 이런 기회가 평생에 2번 오겠어. 가라. 제발 가라고. 영실은 그날 하루 종일 헛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고치는 것처럼 나도 고쳐질 수 있을까? 이 낮은 신분을, 이 두려움을. 해가 질 무렵 영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참봉이 묵고 있는 객사 앞에 영실이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박참봉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각오는 됐느냐? 각오가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참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흘 후 영실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오서방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영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서방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사람의 쓸모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영실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16살 노비 소년이 처음으로 동네 땅을 벗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 공조에 도착한 영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저게 박참봉이 데려온 노비야? 동네 촌구석 노비가 무얼 할 수 있다고. 버릇없이 굴면 바로 쫓아낼 거야. 공조에는 이미 솜씨 좋은 장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비 출신 영실이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영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조의 수석장인 최별감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넘겼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내가 영실이냐? 예. 박참봉에게 들었다. 물시계를 고쳤다고.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을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 최별감은 영실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도구와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음껏 만져봐라. 여기서는 신분을 묻지 않는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만 묻는다. 영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최별감이 도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손이 증명할 것이다. 그날부터 최별감은 영실에게 공조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법, 나무를 켜는 법, 설계도를 읽는 법. 영실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최별감은 영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났습니다. 영실의 솜씨는 공조 안에서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 인정받은 것은 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조에서 나라에 납품하는 활이 자꾸 부러졌습니다. 장인들이 머리를 맞대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장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노비 출신이 우리가 못 찾은 것을 찾겠다고? 그러나 최별감이 허락했습니다. 영실은 부러진 활 10자루를 늘어놓고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 같은 자리에서 부러져 있었습니다. 활의 중심부 손잡이와 날개가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무 결이 반대 방향입니다. 이 부분의 나무를 결대로 자르지 않고 결의 반대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장인들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무도 20년째 그냥 해오던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실의 이름이 공주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농기구였습니다.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쟁기가 너무 무거워 늙은 농부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장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거워야 땅을 깊이 팔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만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영실이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의 각도를 바꾸고 손잡이의 위치를 조정하고 무게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무게는 그대로 두 대의 힘이 들어가는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새로 만든 쟁기를 시험해 보니 같은 무게인데도 훨씬 적은 힘으로 더 깊이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침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태종의 넷째 아들, 훗날 세종이 될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학문을 좋아했지만 기계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제 힘으로 시각을 측정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를 짓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박찬봉을 불러 물었습니다. 공조에 영실이라는 노비가 있다고? 예, 대군마마. 동네에서 제가 직접 데려온 자이옵니다. 한번 데려오너라. 충녕대군의 서재에서 영실은 처음으로 왕족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충녕대군은 영실에게 작은 쇠 부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실은 부품을 들고 살폈습니다. 물시계의 부품이옵니다.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밸브인데 이 설계로는 기온이 낮아지면 물이 느려져서 시각이 틀려질 것입니다. 충녕대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녕대군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하여라. 영실은 그날 서재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내가 왕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조의 제조 박대감이 충녕대군에게 영실이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대감은 공조를 쥐고 흔드는 실세였습니다. 유력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기술직을 천시하고 문관 중심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최별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최별감, 그 노비를 왜 대군마마께 올렸느냐? 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 박찬봉이고 나발이고 노비가 왕족 앞에 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조선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다. 박대감은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공조에서 장인 행세를 하는 것은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오니 즉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조정 신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옳은 말이오.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는 법이오. 노비는 노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오. 그 상소는 태종 임금의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한편 공조 안에서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씨를 곱게 보지 않던 장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 분수를 모르더니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 우리까지 욕먹게 생겼어. 노비를 옆에 둔다고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어. 최별감이 영씨를 불렀습니다. 알고 있느냐? 지금 조정에서 너를 내보내라는 상소가 올라갔다. 영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영실은 혼자 작업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나는 노비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흘 후 공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노비 영실은 즉시 본래 소속인 동네 관하로 돌아갈 것. 박 대감이 직접 공조 마당에 나와 영실을 불러 세웠습니다. 들었느냐? 내 분수를 모르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잘못이다. 한양 공기가 너 같은 것이 마실 공기가 아니야. 어서 꺼지거라. 장인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별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실은 짐을 쌌습니다. 작업장에서 쓰던 도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2년 동안 손에 익은 것들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보았습니다. 공조의 마당, 작업장의 굴뚝, 최별감의 뒷모습.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실은 한양 성문 밖 주막에 혼자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동네로 떠나야 했습니다. 빈 술잔을 앞에 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노비가 꿈을 꾼 것이 잘못이었다. 오서방 말은 틀렸다. 사람의 쓸모는 태어난 자리가 정한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물이 규칙적으로 흐른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디로 흘러야 할지를 안다. 그리고 오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직접 들리는 것처럼 선명하게. 사람의 쓸모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하는 것이지. 영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림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물의 흐름으로 시각을 재는 기계. 계절이 바뀌어도 날이 추워도 정확하게 흐르는 물시계. 아직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실은 주막 주인에게 종이 한 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새벽녘에 주막문이 열렸습니다. 박참봉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영실은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충녕대군마마께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참봉은 설계도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계절 어느 때에도 정확한 물시계입니다.
온도에 따라 흐름을 스스로 조절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조선에는 없는 것입니다. 박찬봉이 영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박찬봉이 설계도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기다려라. 이틀 후였습니다. 박찬봉이 다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충녕대군 마마께서 직접 보자 하신다. 영실이 충녕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녕대군은 설계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렸느냐? 예.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밤새 생각한 것입니다. 충녕대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가서 설계도를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구조가 맞다면 조선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시각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대감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대군마마, 이 노비는 이미 공조에서 내보낸 자이옵니다. 왕족의 처소에 드리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충녕대군이 돌아섰습니다. 박 대감, 조선의 백성이 해시계도 없어 하늘만 보고 때를 가늠하는 것을 알고 있소. 그것이 노비와 무슨 상관이? 이 설계도를 보시오. 충녕대군이 설계도를 박 대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노비의 것이라서 나쁜 설계가 되는 것이오? 아니면 양반의 것이라서 좋은 설계가 되는 것이오? 박 대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백성을 위한 물건이 필요하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그 사람이 노비이든 양반이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소. 충녕대군은 영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들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해 겨울 충녕대군은 태종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비 영실을 면천하여 공조의 정식 기술관으로 삼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어불성설이옵니다. 노비를 관리로 삼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옵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천하의 노비들이 분수를 잊을 것입니다. 박 대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는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결코 허락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태종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충녕아, 내가 이 노비를 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충녕대군이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조선은 지금 중국의 달력으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시계로 때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땅을 조선이 스스로 측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종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실을 면천하라. 공조의 자리를 주어라. 박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더 할 말이 있느냐, 박 대감. 박 대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대감은 잇따른 비리가 드러나 공조 제조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영실을 내쫓으려 했던 상소들을 뒤지다 보니 매물과 청탁의 흔적이 줄줄이 나온 것입니다. 가사는 일부 몰수되었고 한양에서 쫓겨나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99칸 집에서 텃밭 달린 초가로 평생 신분 질서를 외치던 자가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영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종 임금의 뒤를 이어 충녕대군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불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은 영실에게 끊임없이 일을 맡겼습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종로 거리에 설치하여 글 모르는 백성도 시각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동으로 시각을 알리는 물시계 자경루를 완성했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종을 치고 북을 울리는 기계였습니다. 비의 양을 재는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8도에 설치하여 농사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장영실. 동네 관아의 어린 관노비였습니다. 자경루가 처음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작업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물이 흘렀습니다.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한 시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실아, 예, 전하. 수고했다. 영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네 헛간에서 혼자 쇠붙이를 만지던 12살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장영실. 그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자경루는 조선의 아침을 열었고 앙부일구는 백성의 하루를 지켰으며 치구기는 조선의 땅을 살찌웠습니다. 사람의 쓸모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자신 안에 잠든 영실의 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담 여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